낙관했던 트럼프 대통령 기대와 달리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그 배경은 무엇이고 전쟁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휴전 연장 절대 없을 거라더니 또 6번째 최후 통첩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남 탓이에요? 이란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연장 요청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심하게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종전안, 쉽게 얘기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란 내에서 이렇게 권력 투쟁이 일어날 거라고 다들 이제 예상들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빨리 터졌어요. 그것이 이제 아라그치 그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봉쇄를 해제한다라고 하니까 혁명수비대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서 아라그치를 멍청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협상안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란 전체가 다 강경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이제 협상파하고 강경파로 나눈다라고 하면 강경파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히디라고 하는 이란 혁명군 총사령관 이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안보회의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보전략실장 뭐 안보실장 참 죄송합니다.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줄 가르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강성파고 지금까지 협상을 끌어왔던 그 국회의장 갈리바프하고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협상파에 속하는데 이 두 사람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권력 투쟁이 이란 내부에서 일어나서 협상안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 내수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차 협상 때 이 이슬람마바드에 나타난 71명의 이란 그 대표단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 대표단들에는 아주 강성인 사람도 있고 또 협상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굉장히 그때 곤혹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란 자체에서 온 71명의 대표들이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저기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하면은 그 따라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돌아가서 다시 2차 협상안을 만들고 미국하고 또 오고 가고 하는 파키스탄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 협상안이 지금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안 맞는 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협상하면 돌아가면 깨질 건데 이걸 뭐하러 협상을 하느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단일안을 갖고 와라. 단일안을 갖고 와야 이것이 협상이 되는 게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의 탓을 얘기했지만 이란 내부 문제도 정말 생각보다는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권력 투쟁이 협상 불발에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한 휴전이 아니라 일단은 3에서 5일 정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마치 무기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휴전을 이렇게 연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다시 3 내지 5일을 이제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참 고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참 안 할 말로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6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휴전을 연장시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도 곤혹스럽다는 얘기인데 다시 이제 뭐 전쟁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쟁을 확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확전보다는 어떻게든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또 미국이 원하는 협상안을 통해 가지고 종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란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그 트럼프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는구나,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우리 인간사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급한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6번이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계속 연장시켜 준 것은 이제 이란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은 나한테 있네. 그러면 내가 더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러고는 싶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그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곤혹스럽긴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3 내지 5일인데 그 3 내지 5일 동안에 제가 볼 때는 가장 고생할 나라는 파키스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설득하기는 곤란하니까 파키스탄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양보안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란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가장 바쁠 거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 강경파하고 소위 말하는 협상파들하고 얼마만큼 간극을 줄여내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어떻게 하라고 결정을 내려주느냐 그건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똑바르고 이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바르게 판단해서 내려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그래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더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은 연장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석유 돈줄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하르그섬 석유 저장고가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다. 미국 측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하르그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란으로 봐서는 그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터미널이잖아요. 그 터미널을 우리가 이제 하르그섬을 수없이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석유 저장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란에서는 보석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석유를 일단 이제 채굴을 하고 나면 그것을 그 터미널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시키고 저장을 시킨 것을 이제 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 차면은 석유를 채굴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석유 채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석유 채굴이 안 되면은 지금 채굴하도록 돼 있는 그 유전지대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그래도 뭐 어떻게 뭐 그림자 선단을 통해든 어떻게든지 간에 하루에 한 1억 5천만 불 정도를 계속 판매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전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차단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게 유전지대 자체에 지금 이걸 더 뽑아내지 않으면 물이 차버리면은 이 유전지대는 쓸모가 없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유전지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이란 자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 석유 이게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란도 알고 있고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이 저는 이제 이번에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이란 내에 그런 갈등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파키스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3 내지 5일 내에 뭐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지금 온 세계 이목이 지금 집중돼 있었는데 모두 잘 풀길 바랬잖아요. 이게 또 지금 2달 가까이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거기에 이제 선박이나 선원들이 갇혀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지금 버틸 수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국이 외교전을 통해서 빼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유조선들 보면 유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상선들도 그렇고 거기 이제 이렇게 먹고 입고 할 수 있는 거 싣고 다녀봤자 2~3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통상 보면은 몇 주씩 걸리면 한 2달, 뭐 3달 정도면 이게 다 이제 떨어지도록 이제 설계가 되거든요. 물을 6개월치를 거기 왜 싣고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6개월치를 왜 거기다 싣고 다니겠어요? 결국은 자기네들이 갔다가 올 때까지 거기에 여분 플러스 알파 10% 정도 해서 통상 싣고 다니는데 일단은 들어갔으니까 반은 쓴 거잖아요. 그 남은 게 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갔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들이 2,00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선이냐 유조선이냐 또 어떤 국가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모든 게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식수도 떨어져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식량도 이제 뭐 또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보급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2만 예. 명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있는 26적, 170여 명 뭐 이런 건데 그 이분들에 대한 그 안전 문제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인도주의적인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 건가?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라는 봉쇄 상태로 다시 돌아갔고 미국은 여기 역봉쇄하고 있으니까 결국 빠질 수 있는 것은 이란 배를 제외하고는 지금 역봉쇄를 하고 있는 이란 배를 제외한 다른 유조선들은 미국의 이런 그 통제하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거기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란에서 여기다가 미사일을 쏠까봐 네. 드론으로 공격할까봐 그래서 미국이 보호해 준다고 해도 못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란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해야 되면 이란에다가 이제 우리도 외교부 장관끼리 전화도 통하고 특사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대한민국만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또는 오만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우리 배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전만 타결이 되면 바로 빠져나가는 준비는 다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할 만큼 한 상태에서 그 이상은 이제 못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봉쇄와 역봉쇄가 동시에 풀어져야 예.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이란하고 문제를 뭐 해결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란 쪽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말 듣고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뒤끝이 있는 분이고 또 이게 이제 결국은 이란으로 봐서는 동맹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 놀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네. 있다. 결국은 이제 3 내지 5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협상 잘 될 줄 알고 우리 네. 선박 26척 어제 그렇죠. 대기 중이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좀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한 척을 또 공격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봉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미 해군을 공격한 건 아니라서 이게 공격 그렇죠. 수위를 조절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뭐 떠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21일 날이죠. 21일 날. 예. 21일 날 미국의 트리폴리 함에서 투스카호 거기다가 이제 한포 5인치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기관지를 정지시키고 그리고 네. 나서 미 해병대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설을 검색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거기에 또 유의미한 여러 가지 이란의 미사일 이렇게 그 개발과 관련된 물질들이 실려 있는 것들이 일부 보도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역봉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척도 안 빠져나갔다라고 미국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네. 역봉쇄를 시작하고 난 뒤 27척이 모두 다 회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끝까지 6시간 동안 가니까 결국 할 수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5인치 포를 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얘기가 할 게 많은데 어찌됐든 상선에 대해서 쏜 거잖아요. 예. 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의 해군 함정이나 고속정이나 이런 데서 쏜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란의 입장에서도 보죠. 우리도 그러면은 확실히 봉쇄하고 있다. 그 봉쇄하는데 나도 똑같이 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란의 그 고속 단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두 명이 타가지고 앞에 기관총 있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다가 지금 사격을 했냐면 조타실에다가 사격을 한 거예요. 네. 조타실이 거기 이제 총 G부가 움직이는 데잖아요. 네. 그쪽을 향해서 이제 쏘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깔보지 말아라. 니들이 역봉쇄했으면은 무력으로 우리도 봉쇄를 무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의 납포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에 있는 맞습니다. 시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미 해군이 인도양에서도 이란산 원유들의 이제 유주선을 네. 그 납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이란에 보낸 선물일 수 있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이게 그럼 중국을 좀 끌어들이려는 걸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유조선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란에서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선물일까요? 중국에서 이란을 준 선물일까요? 이란에서 중국을 준 선물일까요?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역봉쇄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태평양도 다 포함이 된다. 네. 그래서 그곳을 떠난 곳도 비록 이제 인도양 쪽에서 이 티파니온가요? 그것을 네. 갖다가 이렇게 미 해군 해병대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점령을 했겠죠. 그럼 유조선이니까 그럼 유조선이라고 그러면은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 중국이 이란에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이란이 중국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걸 제가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말 티파니호를 중국이 이란에 준 선물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투스카호를 잘못 얘기했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투스카호에는 21일 날 거기에다가 5인치 함포 사격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번에 티파니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해병대가 헬기 타고 가서 로프로 내려가지고 했는데 예. 왜 이 상선에는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여기다가 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중국의 그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거기에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과 관련된 그 제품이 예. 실려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잡고 그 기관실을 일단은 고장을 내 가지고 네.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오만항으로 이제 납포를 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천 개가 넘는데 그걸 이제 다 못 보니까 그 중에 핵심 표적 뭐 몇십 개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 지금 한 30개, 30개에서 한 50개는 이미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본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고체 연료에 꼭 필요한 무슨 과산화수소 나트륨, 네. 과산화수소 나트륨이 거기에 실려 있다. 그리고 뭐 알루미늄도 실려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과산화수소 나트륨,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은 고체 연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60 내지 70%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티파니호를 말씀을 하셨을 때 추가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다음에 혹시 제가 나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 보내는 선물일 수 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투스카호와 티파니호를 착각했을 수 있다라는 네, 분석이신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많은 메시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네. 백악관 내부에서 이거 네. 너무 엉망진창이고 트럼프 대통령 수면 부족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 선거하기 할 때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식이든 자기한테 나쁜 소식이든 다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도움이 되느냐 하니까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참 이상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떤 때는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거 보면 수십 개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십 개를 저렇게 올려버리면 참모는 과연 뭘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이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면 좋은데 네. 오늘은 휴전한다, 내일은 안 된다, 또 모레는 또 3일, 5일 연장해 준다, 또 걸피는 바로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오락가락한 이걸 주니까 예. 당신 스스로가 말한 것처럼 세계의 모든 스포트라인은 자기는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일관되지 않은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가니까 이것은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려서 예.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아빠 엄마가 있고 그런데 아빠가 오늘 말 다르게 하고 내일 말 다르게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높은 사람일수록 좀 신중할 필요가 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가 원수의 메시지 관리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